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6가지 행동들. 여러분은 건강한 일상을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먹는 일만큼이나 자는 일도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충전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숙면을 취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은 정말 상쾌하고 활기차지 않나요? 저도 그 기분 좋은 아침의 상쾌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엔 그런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면 부족은 다음날 컨디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심장질환과 심장마비,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가 우선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자리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이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6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잠자리에서 휴대폰 사용하기. 여러분은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까지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유튜브를 보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요. 여러분도 잠들기 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탐색하면서 휴식을 즐기실 겁니다. 생각해보니 요즘엔 휴대폰 없이는 잠도 못 자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숙면을 가장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휴대폰이 내뿜는 블루라이트 때문인데요. 짧은 파장의 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산이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너무 적으면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블루라이트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특히 해로운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기 전 휴대폰은 멀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동, 낮잠 자기. 나른한 오후, 아무리 할 일이 쌓여 있어도 10분간의 꿀맛 같은 낮잠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마다 저는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곤 합니다. 이런 짧은 낮잠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개운함과 만족감을 주는데요. 하지만 장시간의 낮잠은 오히려 우리의 숙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장시간의 낮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낮 시간 동안 졸음과 피로감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수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른함을 없애는 효과적인 낮잠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조사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우리의 각성도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보다 긴 시간 낮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동, 잠자리에서 일하기.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랜서 일을 하시거나 컴퓨터 작업이 많은 일을 하신다면 이것만 끝내고 바로 자야지 라는 생각에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일하고 계실 텐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수면치료 전문가들은 잠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극구 말린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일과 휴식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스트레스가 크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다면 잠자리는 단지 휴식 장소로만 느껴지지 않겠죠. 이제 자야지 하며 이불을 덮고 누워도 여러분의 몸은 직장에서와 같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테니까요. 잠자리는 오로지 잠과 휴식을 위한 활동에만 사용하세요. 잠자리에서의 활동을 오로지 잠과 휴식으로만 국한하면 침실이라는 공간은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느껴지고 보다 편하게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행동, 잠이 오지 않는데 잠자리에 들기.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시작된 양 1마리, 양 2마리는 어느새 양 232마리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양을 세며 절실하게 잠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과는 반대로 전문가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조언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든 지 2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깨어 있다면 잠자리를 벗어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조명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독서를 한다면 조명은 따뜻하지만 너무 밝지 않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우리의 잠을 깨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이번 노력은 성공하신 겁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잠이 안 온다고 휴대폰으로 SNS를 하거나 TV를 다시 켜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겠죠? 잠들기 전에 전자제품은 절대 멀리하세요. 5번째 행동.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하기.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멀리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잠을 깨우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카페인을 섭취하는 시간에 신경 쓰라고 조언합니다. 적어도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 커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티, 초콜릿, 콜라, 진통제에도 우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을 줄이고 숙면을 위해 잠들기 6시간 전에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셨다면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카페인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미량의 카페인 때문이죠. 알코올 또한 숙면에 방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알코올은 일종의 억제제로 분류되는데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신진대사나 신경체계를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한 초반에 우리는 쉽게 잠들게 되지만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거나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회복되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건데요. 이것처럼 알코올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수면 전문가들은 술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고 싶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로만 즐기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절대 마시지 마라. 6번째 행동. 잠들기 전에 음식 섭취하기.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동생에게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번 지켜지지는 않지만요. 한 조사에 따르면 늦게 먹는 습관은 다이어트 외에도 수면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저녁을 먹는 시간이 체중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음식을 먹은 실험 참가자들은 건강지수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음식을 먹은 참가자들에 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는데요. 자기 직전에 먹은 음식들은 소화불량을 야기했고 속이 불편한 참가자들은 한밤중에 자주 깨어나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음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직전에 마신 음료수 때문에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다시 잠들었다가도 또 깨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숙면을 취할 수 없으니 다음날 피로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그럼 잠들기 몇 시간 전까지 음식을 먹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명확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어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과 음료 섭취를 자제하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이어트와 숙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결론. 오늘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6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그대로 숙면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고 다이어트 할 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것처럼 잠을 자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잠자리에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는 말에 제가 잠들기 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침대에 누울 때 제 손에 항상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잠이 오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켜고 하염없이 스크롤을 올리고 있었네요. 여러분의 잠자리도 저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푹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행동들을 먼저 점검하신 후에 잠자리에 드시면 어떨까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25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